안녕하세요. SBI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리스 자산운용 대체증권 투자파트의 박준호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글로벌 리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이번에 얘기할 주제는 리츠 시장의 약한 고리예요. 네. 이거 이제 팀장님께서 쓰셨는데, 사실 이제 뭐 글로벌 리츠 시장도 지금 한국과 마찬가지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리고 향후 앞으로 불확실성도 여전히 이제 상존하는 상황인 거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이제 향후 리츠 시장의 약간 좀 불안 요인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뭐 전반적으로는 올해 사실 글로벌 리츠 시장이 20% 이상 이제 하락했는데 네. 이 주가가 많이 빠진 거고요. 사실 전반적으로는 펀더멘털은 대부분 견조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뭐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은 뭐 이렇게 내년도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우려감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펀더멘탈이 견조했지만은 내년도에는 일부 펀더멘탈이 이제 악화되는 훼손되는 그런 리츠 섹터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좀 우려감에서 좀 기고를 작성하게 되었고 네네. 그 안에서 올해 이미 좀 약한 고리들은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는 것들을 미리 보여줬다. 네네. 이런 면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전방적으로 좀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글을 작성했습니다. 네네. 그 리얼티 인컴의 사례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리얼티 인컴은 이제 합병이 있었잖아요. 네. 베리츠랑 이제 네. 그 하면서 이제 약간 좀 이는 합병을 하면서 했던 움직임들이 네. 전망과 시사점이 있다는 얘기를 해준 건데 네. 합병하면서 이제 그 오리온 오피스 리츠라고 이 오피스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분리를 해버렸어요. 네네. 결국 이거는 오피스 시장에 대한 전망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사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뭐 인수 합병이나 그 안에서 이렇게 스피노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리얼티 인컴은 굉장히 좀 유명해요. 이 회사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성장도 네네. 해왔고 네네. 월 배당을 드리고 있는데 또 배당 귀족주라고 해서 25년 맞아요. 동안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준 이런 기업입니다. 그렇죠. 이 뭐 여타결정원에서 이게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이제 네. 한국인들이 상위 매수하는 네. 상위 종목에 네. 꼭 포함되어 있죠. 이 리츠가.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블로그 같은데 이제 찾아보시더라도 많이 나오죠. 리얼티 인컴 많이 나오는데요. 리얼티 인컴이 그 베리트라는 다른 리츠를 이제 흡수 합병을 했고요. 리얼티 인컴은 좀 리테일 이제 미국 안에서는 리테일에 속해 있는데 이 베리트라는 종목은 다양한 자산들을 가진 복합 리츠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전에 리얼티 인컴과 좀 성격이 안 맞았고 이 복합 리츠 안에서 한 10% 정도 이상이 이제 오피스로 이루어졌었는데 14% 정도 되네요. 네, 맞죠? 네. 14% 정도 됐는데 그래서 오피스 부분은 아예 그냥 스피노프 해서 기존과 성격이 다른 네네네. 자산을 이렇게 떼놓고 상장해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주주들이 이제 베리트 주주들이나 아니면은 리얼티 인컴의 주주들이 이 그 새로운 오피스 부분을 떼어낸 회사 오리온 오피스 리츠라는 주식을 새롭게 이제 특별 배당 형식으로 받게 되었고요. 네네. 이게 그 새롭게 받아서 주식시장에 거래가 되는데 상장되자마자 계속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저희가 보통 리츠를 따질 때 뭐 배당 수익률을 볼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리츠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자본 환원율, 캡레이트를 계산하기도 하는데 이게 10%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굉장히 큰 인컴, 이게 일드 수익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너무 저평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펀더멘탈이 악화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저평가가 아니라 전평가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사례가 됐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있던 오피스 임차인 중에 앵커 임차인 중 하나가 메릴 린치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메릴 린치랑 이렇게 재계약을 할 때 기존보다 이제 임대료가 보통은 재계약하면 상승할 거라고 보잖아요. 네, 특히나 지금 같은 이제 보면 인플레이션 심한 시기에는 네. 근데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오피스에서 이제 임차인을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맞아요. 뭐 그 재택근무가 길어지면서 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바뀌었고 메릴 린치랑 해서 재계약할 때 보통 저희가 영어로는 컨세션이라고 하는데 렌트를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간, 렌트 프리.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을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런 인테리어 비용 이제 보존 비용 이렇게 토탈해서 컨세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이 첫해 임대료의 30%를 이제 오히려 리츠 이 건물주가 그런 것들을 부담해주는 이런 형태로 재계약이 되었고요. 임대료 자체도 이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는 임대료가 높아서 이 배당 수익률이 배당금이 원하는 만큼 나와야 이 배당 수익률이 이제 충족이 되는데 임대료가 실질 임대료가 오히려 하락하면서 원래 배당 수익률은 주가분의 배당금인데 주가는 미리 하락해 있었고
배당금도 이제 내려가면서 아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배당 수익률이 아니었구나. 이게 네. 하락하는 걸 이미 선 반영한 수준이었구나. 좀 그런 나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결국 오피스 시장에 대한 어떤 비율을 알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인데 이제 한국은 오피스 지금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너무 안 좋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쓴 시점은 한 달, 두 달 전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실은 이제 그때보다 더 안 좋아졌던 게 요즘에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제 FT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면 계속해서 이제 오피스 시장에 대한 어떤 되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실제로도 이제 저희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SPI에서 이제 6월달에 이제 그 매년 맨하탄에서 하는 리츠 위크 있잖아요. 네. 거기 갔을 때 이제 뭐 여러 리츠가 나왔지만 이 오피스 리츠들, SL 그린 같은 리츠들 네. 특히나 표정이 네.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그냥 희망사항이라고 한다면 빨리 이제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 그 직장으로 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가보니까 오피스 뉴욕 공실과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 사무실 방문해 보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3분의 1도 안 돼요. 예. 저도 그때 뉴욕에 같이 출장 그쵸. 같이 갔었는데요. 갔었죠. 예. 저도 그 호텔 자체가 타임스퀘어 쪽에 있어서 네네. 타임스퀘어는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로 관광객들 많이 그쵸. 붐볐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리츠에 대해서 뭐 IR을 통해 그런 컨퍼런스 통해서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현지에서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관광객들은 많이 돌아왔는데 이제 현지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이제 돌아오지 못하면서 맞아요. 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리테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쵸. 저희도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은 출근 근처에 뭐 사람들이 뭐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는 그런 네네. 식당도 있지만은 정말 그 동네에 직장인들이 가는 식당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정말 이렇게 직장인들이 오지 않으면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네. 보면 사실 리얼티 인컴이 이제 리테일 위주잖아요. 근데 네. 이 리얼티 인컴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뭐 엄청나게 많은데 네. 이게 이제 도심에 있는 대형 쇼핑몰 네. 이런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지역사회에 이제 스며들어 있는 그런 네. 작은 소규모 리테일이고 네, 이런 맞습니다. 리테일들은 되게 안정적이기도 하고 또 포트폴리오의 자산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 변동성이 좀 적죠. 사실은 그런 안정적인 성격이 있죠. 그래서 오피스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실 올해 오피스가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네네. 오피스가 좀 반등할 거다. 음. 그 반등 시기는 한 4월 정도에 그 테크 기업들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돌아올 거다. 그때 이제 돌아오는 복귀를 발표하는 시점에는 오피스의 투자 심리도 좋아질 거라 봤는데 지난번 녹화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게 봤는데 이제 틀렸습니다. 네네. 올해는 좋게 네. 봤던 섹터를 오피스, 호텔로 봤는데 사실 오피스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틀렸고요. 그 틀렸던 것들은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기업들도 사실 고용주들 맞아요. 입장에서는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겠다라고 이제 마찰이 생기면서 사실 이제 고용주들보다 이 고용인들이 피고용인들이 사실 이번엔 힘이 더 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년 전과 비교하면 가장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테크 기업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사실 테크 기업들이 오피스를 매입하거나 임차를 해서 엄청난 이제 수요를 견인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테크 기업들이 되게 안 좋아졌잖아요.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기존에 쓰던 공간을 이제 계약 해지를 한다든지 전차를 준다든지 하면서 네. 이제 공간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구별해서 봐야 되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오피스는 고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섹터예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고용의 이제 절대적인 상황이나 뭐 실업률 이런 지표를 보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매크로 지표랑 이 사무실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 게 지금 미국은 미중 계속 마찰을 가져가면서 그 전에 중국에서 생산됐던 생산 기지를 자꾸 미국 내수로 이제 바꾸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선벨트 지역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요. 그쪽에는 회사들의 이제 고용 인원도 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블루 칼라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테크 기업들은 지금 뭐 최근에 몇 년 동안의 그 대도시에서 사무실 임차 수요를 굉장히 이끌었던 그 가장 큰 수요 중에 하나인데 이들이 레이오프하는 것들은 화이트 칼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인 고용 시장은 이제 선벨트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유입되면서 그런 공장들이 늘어나면서 고용은 생각보다 괜찮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도시에 이제 속해 있는 오피스 리츠들은 이 펀더멘탈이 그것과는 다를 수 있다.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가 굉장히 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뉴욕은 저도 이제 올해 한 2번 정도 갔으니까 뉴욕의 분위기는 많이 봤는데 이제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예요. 네. 샌프란시스코가 거의 뭐 초토화됐다고 얘기를 CBD 지역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거기가 이제 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도 높았고 또 테크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택근무도 좀 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샌프란시스코 지금 현재를 보면 어찌 보면 향후 오피스 시장의 어떤 네. 미래를 살짝이라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테크 갭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워낙 네. 그쪽으로 이제 본사로 삼고 네.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지역인데 사실 그동안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너무 비쌌죠. 버블이 맞아요. 만들어내는 그런 좀 네. 폐해인 것 같아요. 구글에서 아무리 연봉을 몇 억을 받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내가 내야 되는 다른 비용들, 뭐 임대료 관련된 비용들이 굉장히 높다면은 실질 소득은 그만큼이 아닐 수 있고 그렇다면은 사실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저렴하고 살기 좋은 지역들로 이렇게 많이 이전하고 있는 형태라서 단기간에 해소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피스 시장은 오피스 리츠는 이제 당분간 이런 불확실성과 어떤 이제 약간 비관론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좀 유의해서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